이희호 여사가 어제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북한에서 장교를 지낸 김정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희호 여사가 가니까 북한에 지금 여러 가지 방문 계획들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민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인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데도 변화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북리 처소하고 중화 처소, 북포리 처소, 이런 평양 출입 통제 처소들이 일단 특별경비 주관이 들어갑니다. 예. 특별경비가 들어가고 모든 출입 통제가 모두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가고 자체가 아예 절단이 되게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 자체에도 건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원피스에 치마를 입고 꼭 출근을 해야 됩니다. 예. 도로를 그렇게 지나다녀요. 작업복 차림으로 절대로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요? 초상의장 꼭 모시고요. 그리고 단정한 차림의 그 도로를 지나다니고 바지를 입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치마를 입고 통과해야 되는 평양 시민들 자체는 그렇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서 고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애육원을 다녀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거기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애육원하고 육아원이 있는데요. 예. 애육원은, 어린 애기들, 애기들의 고아이지만 이런 애기 부류의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애육원이고요. 육아원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어린 아이들, 아동들이 들어가는 것이 육아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4년에 김정은이가 새로 이런 시설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바로 우리 삼국에서 탈북 고아들이라던가 북한의 고아 문제, 육아 문제, 이런 영양실조 문제가 많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두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데서 김정은이가 많이 민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애육을 막 찾고 아이들 속에 묻히는 김일성의 지난 시기에 그 모습을 또 주민들한테 형상시키는 그런 이벤트, 홍보 전략이죠. 예. 그런 이벤트죠, 하나의. 그런 이벤트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희호 여사도 그쪽을 방문하게끔 본인들이 혹시 요구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유도를 해가지고 또 그에 대한 홍보성을 뭔가를 부각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 입장에서도 북한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북한은 어쨌든 이희호 여사가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좀 대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당히 선전을 하죠. 그런데 그게 선전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일반 외국 수상들이 온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조선이기 때문에, 괴뢰도당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교육을 그렇게 받는 남조선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고요. 그렇군요. 특히 여기에서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희호 여사가 왔을 당시에 저도 군사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김일성이가 바로 남한을 방문한다고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 외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는 그냥 우리 수령님 흠모에서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흠모해서, 수령님을 흠모해서 다 오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교육받고 TV에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그건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되게 김일성이가 전 세계에 되게 인기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 나와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김대중이하고 이희호 여사 왔을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요.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을 딱 봤을 때 통일이 되나? 이러면서 되게 부풀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또 바로 남한까지 방문한다고 해서 이러다 진짜 통일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김일성이 김정은이죠. 김정은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났을 때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실망감도 컸다. 그런데 그 대신 바로 돌아가면서 또 이 안에서 내부 상황 또 다시 전투태세로 들어가면 역시 남조선 괴뢰도당은 믿을 게 못 되나, 이런 돌변의 사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김정은이 이희호 여사를 직접 만날 건지 만나지 않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사실 많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김정은이 이희호 여사님을 만나 직접 초대장까지 보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북관계 문제를 위해서라도 또
김정은이가 가장 지금 고립되어 있는 문제가 경제 부분, 의사 조치나 다양한 국제 이게 제재가 때문에 많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려면 이호 여사님하고 만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보지만 그게 쉽게 본인 뜻대로 될런지 예. 정말 본인 혼자 단독의 결심으로 모든 게 될런지 그런 문제는 지켜봐야 알겠죠.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쨌든 이호 여사가 방북한 것은 남북관계를 좀 풀어보는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특히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만일에 내일 묘양산에서 일정이 있는데 네. 만일에 과거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면담했을 때 바로 묘양산에서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북한의 적극적인 어떤 그 대남 관계 개선 의지 부분이 간접적으로 좀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가령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낮은 차원에서는 추석 이산 상봉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북측의 보다 성의 있는 조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북한이 또한 상투적으로 6.15 정상회담의 어떤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예. 사실상의 별 소득은 없는 그런 방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 이야기 김정아 전 장교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